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정태웅 연구위원입니다. 오늘도 생글생글 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의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우리 생글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대학 입학 꿀팁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박채빈 생글생글 13기 학생기자,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20학번입니다.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멋지게 생긴 남학생은 최정찬 생글기자 16기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21학번입니다.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생글기자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소개는 했습니다만 소속 대학과 학과 그리고 이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형을 거쳐서 들어갔는지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수시 내에서도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이래갖고 전형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이 학교 말고도 우리 생글기자분들은 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다른 곳에도 많이 합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떤 데였는지 어떤 전형으로 통과했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편의상 제가 생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채빈 생글이부터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우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에 재학 중인데 이 전형의 경우에는 저는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다른 학교를 말씀드리자면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에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으로 입학을 했고 서강대 경제학과,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중앙대 경제학과 이렇게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으로 네, 전형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6군데 다 합격한 거예요? 5군데 합격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어때요, 우리 최종천 생글이는?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그 중에서도 계열적 합형으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양대학교의 융합전자공학부에 합격했었고, 그리고 그 과학기술 전문대학교로 유니스트와 지스트에도 합격했었습니다. 아, 예. 울산과기대하고 광주과기대. 네,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군데 합격을 하네요. 확실히.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들도 다 학생부 종합이라고 부르나요? 그 유니스트, 네, 지스트 맞습니다. 이런 데도? 네. 그렇군요. 네. 여러 군데 합격한 데 중에서도 어쨌든 제일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골라서 가신 거네요. 우리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는 성균관대 인문계열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학과죠. 성균관대 또 이제 자연계열 쪽에서는 반도체학과가 있다면 인문계열 쪽에는 글로벌경제학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여기는 학생이 좀 많은가 봐요? 공학부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는. 학생이 많지는 않고 6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학부로 부를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세부 전공이 좀 나눠지나 봐요. 딱 결정은 되는 건 아니지만 갈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대학 입학은 알았지만 또 우리가 출신 고교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내신 성적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목고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또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 중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있고, 또 일반고에서도 전국 선발이 가능한 데가 있고 기숙형 고고가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하고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신을 갖고 왔느냐,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조금 어떤 특수 목적고에 같은 경우에는 좀 내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카이대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출신 고교 유형과 내신이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돼요. 뭐 내신을 그 구체적으로 뭐 나의 어떤 개인정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그럼 뭐 1등급 초반이다라든가 뭐 1, 2등급은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얘기를 해줘도 돼요. 이번에는 우리 최정찬 생글이부터. 네, 저는 일단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출신이고요. 내신 성적은 한 3분의 2 정도였다고 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전체 90명 중에서 제가 한 60등에서 70등대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내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저희 대학생들은. 학교에서는 그 1등급, 2등급으로 나오지 않고 성적이 A, B, C로 나와서 예. 그렇게 몇 등급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 입학사정할 때 좀 많이 곤란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과학고가 90명밖에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영재학교라서 그런 거죠?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과학고라고 이름을 쓰는 데가 있지만 그냥 과학고인 데가 있고 또 과학 영재학교인 데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영재학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고교 유형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하여간 그냥 과학고가 아니라 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를 졸업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채빈 생글이는 저는 경기도 소재 사립국제고등학교 이렇게만 말해도 되나요? 예, 뭐 국제고등학교예요? 네, 사립국제고등학교? 그렇죠. 그러면 그건 특수목적고인가요? 어떻게 네, 학교 유형이? 해당이 국제고등학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전과학고도 그렇고 여기 국제고도 그렇고 전국 선발인데죠? 네, 맞아요. 전국 선발. 네. 그죠? 그리고 기숙형 학교인가요?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죠? 고등학교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일단, 전국 선발이 가능한 국제고와 영재학교를 졸업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일반적인 고교 유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대학생들 기자 대담을 많이 했지만, 요 두 이제 국제고와 과학 영재학교. 사실은 과학이란 말을 또 안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재학교니 좀 다른 학교 출신이신 분들이 두 분 오셨으니까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고등학교부터 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영재학교는 한 학년이 90명이었던 네. 거죠? 그러면 반은 몇 개의 반이에요? 총 한 학년이 6개의 반이 있어서 한 반에 15, 16밖에 안 됐었습니다. 학생 수가. 반이 이렇게 뭐 특별히 나누어진 건 아니죠? 뭐 1반, 2반, 3반 뭐 이런 거지 뭐. 저희는 선택하는 과목을 몇 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화학이랑 물리를 선택했지만, 특히 저희 경우에는 정보를 선택해서, 제가 2학년 때랑 3학년 때 6반이었는데, 6반은 정보를 선택한 친구들만 모여있는 반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반이 자기가 선택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 그런 네, 반이군요. 시간표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여기 국제고는 몇 명이에요? 저희는 한 학년에 100명 정도 있고요. 반은? 네, 국내반이랑 국제반이 두 반씩 나눠져 있어서 네, 따로 나는 국제반 2반, 국내반 두 2반. 네. 국제반은 그러니까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인 주로 거죠. 해외 대학 목표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박채빈 생글이는 국내반이신 거고. 국내반은 40명 정도. 네, 저희 기수에는 4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한 반에 20명이네요. 네, 보니까 그냥 섞여 있어서 아. 20명씩 배치했어요. 그러면 국내반 2개 반도 문과반, 이과반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과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냥 합쳐서 반이 나눠 된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뭐 남녀 성비 이런 것도 뭐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네, 저희는 정해져 있지는.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그냥 남학생이 더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겠고 여학생이 더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겠고 좀 다르겠네요. 네.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우리 여학생분들은 좀 인문학적인 데를 더 관심을 많이 두고 남학생들은 과학적인 쪽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네요. 예, 하여간 좀 쉽게 이렇게 접해보기 어려운 고교 유형을 나오신 분들이라서 많이 궁금한데, 자, 그러면 이 고교 과정이 일반고랑 뭐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학을 입학을 준비를 하면서 저기가 했던 무슨 교과와 비교과의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 할까요? 예, 예. 우선 저는 교과를 보면 제가 그렇게 내신 등급이 높지 않았어가지고 어쨌든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을 목표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경제학과를 꾸준히 목표로 해왔어서 경제 관련된 활동을 뭐 교내 수행평가에 어쨌든 엮어서 과목과 엮어서 그런 발표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으로 이제 뭐 경제 관련 대회들에 많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교과 활동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경제학과를 진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진행을 한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다는데 어떤 것들이었죠? 저는 대회를 꾸준히 나갔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한경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대외 활동들을 찾아서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한경 경제체험대회 2년 연속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우리 그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 네네. 대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군요. 예. 네, 수상도 했었나요? 네, 1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1등이요? 진짜 그래요. 훌륭했군요. 예, 예. 그거 말고도 경제 관련된 공모전도 참여해 본 적 있고 이래서 좀 어쨌든 내신을 만회할 수 있도록 비교과 활동을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아까 내신이 얼마나 그랬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렇죠. 제가 네네. 기억을 다 못하겠어가지고.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전 4점대였습니다. 4등급 때. 그래도 어쨌든 뭐 성균관대 최고로 치는 학과에 갈 수 있었던 등급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등급으로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수 목적고인 학교이고 전국 선발이 가능한 학교이다 보니 등급이 4등급대이지만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학과에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뭐 미리 따지면 뭐 대학 학과에 비하면 내신 등급이 낮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인데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지금 고교 유형에 대해서 꼭 물어본 거거든요. 내신 등급과 고교 유형을 같이 봐야지만 이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정찬 생 글은 어땠어요? 과학 항상 헷갈리는데 영재학교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2학년부터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정보, 즉 프로그래밍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정보 과목을 이제 선택을 했고 이제 다른 과목도 조금씩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이제 수행평가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도 저도 정보를 많이 엮어서 설명을 하고 내용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영재학교다 보니까 사실 많은 활동을 참여하게 됐는데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저희끼리 RN이라고 부르는데 자유연구 활동이 있어서 각자 학년별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연구 주제를 이제 또 정하고 그거를 직접 하는 거를 했었는데 저는 이 R&E 활동도 정보를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교과 활동은 어땠어요? 그럼 교과에서도 이 자기가 생각하는 처음부터 이쪽 그 정보라든가 산업
산업경영공학이라든가 이쪽에 좀 관심을 두고 활동을 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정보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성적도 정보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정보는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또 뭐 여쭤보셨죠? 그러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말했다시피 정보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사실 전공을 많이 탐색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1, 2학년 때는. 그래서 그냥 뭐 컴퓨터 공학과 가게 되지 않을까, 뭐 전기 전자 쪽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전공을 탐색하다가 산업경영공학부를 알게 됐는데, 되게 정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까지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 공대의 경우는 이제 뭐 기계공학이라든가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이러면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산업공학은 사실 공대 내에서도 가장 인문계적인 또는 경영학적인 그런 분야가 많이 들어있는 데예요. 그래서 맞나? 하여간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정보라는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공학 쪽에서도 산업공학 쪽이 제일 적성에 맞는 거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도 연구 R&E요? 네. 네.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R&E를 할 때 인공지능 쪽으로 하셨다 그랬네요. 그 정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빅데이터도 들어가나? 네, 들어가죠. 네. 그런 걸 쪽으로. 그럼 고등학생 때부터 벌써 이른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사물인터넷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